양천구의 한 주택가. 좁은 골목길 사이로 보이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 윤말순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말순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김치를 썰고 나무를 묻히는 솜씨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들어오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반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 정미연의 목소리에 말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연은 정확히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오후 6시 말순이 약을 먹을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금방 가마. 이것만 마무리하고. 말순은 마지막으로 부추김치통을 냉장고에 넣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조금씩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무엇보다 기억력이 자꾸 흐릿해졌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말순의 건강은 서서히 나빠졌죠. 집으로 들어서며 말순은 미연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말순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며느리 미연뿐이었어요. 미연은 아들이 떠난 후에도 말순 곁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죠. 어머니, 며칠 전 병원에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세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기억을 더듬었어요. 병원. 맞아요. 병원에 갔었지요. 아, 그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더라. 말순이 머뭇거리자 미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조금 더 조심해야 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나지 않거나 금방 한 말을 잊어버리는 일이 늘어났어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는 초기 치매라고 했습니다. 약 잊지 말고 드세요. 제가 알람 맞춰 놓을게요. 미연은 말순에게 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물을 건네는 미연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말순은 약을 받아들고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고맙다, 미연아. 너 아니면 난 어쩔 뻔했니. 말순의 말에 미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쩐지 말순은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말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미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끔 말순을 바라봤어요. 말순은 화면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생각이 딴 데로 흘렀습니다. 아침마다 미연이 정성스럽게 끓여주는 죽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맛있게 먹었는데 언제부턴가 입맛이 없어졌어요. 어머니, 내일은 제가 일찍 나가야 해서 아침 일찍 죽 끓여 놓을게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노인 학대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문득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생각했어요. 이렇게 자상한 며느리가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미연은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말순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날카로웠어요. 누구와 그렇게 자주 통화하는 걸까요? 미연은 말순이 듣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방문을 닫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말순은 문득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건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났다는 게 늘 의아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잠들었는데 여보, 나 요즘 좀 이상해요. 말순은 남편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날 밤 말순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미연이 준비하는 아침죽 생각에
문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부엌에서 죽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말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죽 다 됐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방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얼굴에 생기가 없어져 있었죠. 부엌으로 나가자 미연이 식탁 위에 죽그릇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하얀 죽 위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놓은 모습이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말수는 어쩐지 죽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오늘은 잘 드시고 약도 잊지 마세요. 저는 일이 있어서 좀 늦을 거예요. 미연은 급하게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연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식탁에 앉아 죽그릇을 바라보았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죽이었지만 왠지 오늘은 냄새가 조금 달랐습니다. 쇠 냄새 같기도 하고 약간 쓴 냄새 같기도 했죠. 말수는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이상했어요. 입안에 이상한 쓴맛이 퍼졌습니다. 말수는 인상을 쓰며 죽을 뱉어냈어요. 이건 평소의 죽 맛이 아니었습니다. 말수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어요. 그리고 죽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미연이 끓여주는 죽에서 이상한 맛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미각이 둔해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맛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죽을 버리지 않고 작은 용기에 담아 냉장고 구석에 숨겨두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을 뿐이죠. 오후가 되어 반찬 가게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죽을 거의 먹지 않았는데도 속이 이렇게 불편한 건 처음이었죠. 말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색이 창백했어요. 그래도 반찬 가게를 열어야 했기에 말수는 힘을 내어 일어났습니다. 말순 씨, 어디 아파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반찬 가게에 들른 이웃 최영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말수는 대답했지만 사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손이 떨렸어요. 최영자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며느리는 잘해요? 최영자의 물음에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해. 미연이가 매일 아침 죽도 끓여주고. 말순의 말에 최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좋네.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 찾기 힘들어. 말수는 애써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최영자가 돌아간 후 말수는 아침에 숨겨둔 죽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맛, 그리고 먹지도 않았는데 느껴지는 메스꺼움. 무언가 이상했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자 미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또 죽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저녁 준비했어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미연의 물음에 말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 말수는 죽그릇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아침처럼 죽 위에 참기름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말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뭔가 망설여졌죠. 왜 안 드세요? 식기 전에 드세요. 미연의 말에
말수는 억지로 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침과 같은 이상한 맛이 느껴졌어요. 말수는 살짝 인상을 썼지만 미연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맛이 좀 이상한데.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 기분 탓이에요. 제가 매일 똑같이 끓이는데요. 미연의 말에 말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을 계속 먹을 수는 없었어요. 말수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미연이 보지 않는 사이 죽을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연이 매일 끓여주는 죽에 대해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상한 맛이 나기 시작했을까? 남편이 떠난 이후였을까요? 말수는 문득 남편의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그날도 미연이 끓인 죽을 먹은 후였는데 말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미연이 주는 죽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매일 아침 미연이 끓여주는 죽을 먹는 척하다가 몰래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작은 양을 따로 보관했습니다. 냉장고 구석, 미연이 잘 보지 않는 곳에 죽 샘플을 모으고 있었죠. 말수는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약 드셨어요? 아침 식사 후 미연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 먹었나? 안 먹었나? 말수는 일부러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또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아침에 드렸잖아요. 미연의 말에 말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말수는 약을 먹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기억을 못하는 척했죠. 말수는 며칠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였어요. 미안해. 요즘 자꾸 깜빡해. 말순의 말에 미연은 걱정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미연의 눈빛에서 걱정보다는 안도감을 읽었어요. 마치 말순의 치매가 심해지는 것이 미연에게 다행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미연은 말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연이 출근한 후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운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말순의 눈빛은 또렷했고 걸음걸이도 힘이 있었습니다. 말순은 냉장고로 가서 그동안 모아둔 죽 샘플들을 꺼냈어요. 이제 4개의 작은 용기가 모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것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죠. 모두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상한 금속성 냄새와 약간의 쓴 향이 섞인 듯 했어요. 말순은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 아래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낡은 빨간 통을 꺼냈어요. 예전에 미연이 가져다 놓은 세제통이었습니다. 말순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미연도 잊어버린 듯 했죠. 하지만 며칠 전 말순은 이 통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죽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했어요. 말순은 조심스럽게 통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세제라기보다는 약품 같았습니다. 말순은 통을 다시 제자리에 두었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연이 매일 아침 끓이는 죽에 무언가를 타고 있다는 것을. 오후에 반찬 가게를 열자 이웃 최영자가 또 들렀습니다. 말순은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말순 씨, 요즘 좀 어때요? 얼굴색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최영자의 물음에 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영자야. 그냥 나이 탓이지.
최 형사는 반찬을 고르며 물었어요. 근데 요즘 죽 잘 드세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며느리가 매일 죽 끓여준다고.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응,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 에이, 그러지 말고 잘 드셔야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잘 챙겨주는 며느리 흔치 않아요. 최 형자의 말에 말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저녁이 되어 미연이 돌아왔습니다. 미연은 큰 봉투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왔어요. 편찮으세요? 말수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괜찮아. 그런데 넌 누구지? 말순의 말에 미연은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그러다 곧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미연이요. 며느리잖아요. 말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 미연이구나. 미안해. 요즘 자꾸 사람들 얼굴이 헷갈려. 미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에서 말수는 다시 한번 이상한 안도감을 읽었습니다. 미연은 가져온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봉투에는 보험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미연이 서랍에 넣은 봉투가 신경 쓰였지만 관심 없는 척했어요. 대신 더 심하게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찾지 못하는 척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었죠. 미연은 처음에는 답답해했지만 점점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말수는 미연이 전화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상태가 많이 나빠졌어요. 네, 이제 곧. 말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연이 누구와 통화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죠. 말수는 옛날 동네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친구 최 형사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은퇴했지만 최 형사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미연이 출근한 후 말수는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죽 샘플들을 작은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말수는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이곳은 예전 친구 최 형사가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동안 모아둔 죽 샘플이 담겨 있었고 마음속에는 무거운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돌아 작은 단독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70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의 카리스마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예리한 눈빛을 간직한 최 형사였습니다. 말순 씨, 이게 얼마만이야? 최 형사는 반가운 표정으로 말순을 맞이했습니다. 말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형사님. 최 형사는 말순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단정했고 벽에는 경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앉아요. 차라도 한 잔 마실래요? 최 형사의 물음에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오늘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최 형사는 말순의 표정이 심각한 것을 보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말수는 가방에서 죽 샘플들이 담긴 용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며느리가 매일 아침 끓여주는 죽인데 이상한 냄새가 나고 맛도 이상해요. 최 형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용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근데 왜 이걸 가져오신 거예요? 말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 죽을 먹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말순의 말에 최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작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때도 미연이가 죽을 끓여줬었죠. 그리고 이제 며칠 전부터 제 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최 형사는 말순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검사해 볼 수 있어요. 예전 수사팀에 있던 친구가 약품 분석하는 곳에서 일해요. 그 친구한테 부탁해 볼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형사님. 그런데 혹시 다른 증거도 있나요? 죽 말고요. 말수는 미연이 보관하고 있는 보험 서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연의 이상한 전화 통화들, 자신이 치매인 줄 알고 안심하는 듯한 미연의 태도도 설명했습니다. 최 형사는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일단 이죽 검사부터 해보죠. 그리고 말순 씨 집에 몰래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미연 씨가 정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언제 설치할 수 있나요? 내일 미연 씨가 출근했을 때 제가 가볼게요. 그때까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특히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는 척 연기하는 것도 계속하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최 형사의 도움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문득 딸 생각이 났습니다. 딸 수연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바쁜 일상 때문에 자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은 미연이 확인할 수도 있으니 공중전화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엄마, 웬일이세요? 괜찮으세요? 말수는 침착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수연아, 엄마가 좀 이상한 이야기 하나 할게.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미연이가 나 좀 이상하게 봐. 말순의 말에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또 정신장난이세요? 미연 언니가 엄마 열심히 돌보고 있다면서요. 말수는 딸의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야. 냄새가 나. 무슨 냄새요? 미연이가 아침마다 끓여주는 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내 아버지도 그 죽 먹고 돌아가셨어. 수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의사도 그렇게 말했고요. 제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미연 언니가 얼마나 엄마 잘 돌봐주는데요. 말수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엄마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통화를 마치고 말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한 것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 형사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말수는 그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래도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어. 가끔 바람 쐬고 싶을 때가 있어서.
미연은 말순을 도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데 나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모르게 나가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꼭 말씀해 주세요. 말순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치매 환자의 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알았어. 근데 넌 누구지? 미연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다가 곧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저 미연이에요. 며느리잖아요. 말순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미안해. 자꾸 잊어버려. 미연은 말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미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최 형사가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밤이 깊어 미연이 잠들었을 때 말순은 조용히 미연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오늘 본 보험 서류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랍을 뒤져 마침내 봉투를 찾았습니다. 안에는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말순의 이름으로 된 보험금 수령인이 미연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순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말순은 서류를 원래대로 넣어두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미연은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워 내일 최 형사를 만날 생각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연은 평소와 같이 말순에게 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순은 미연이 지켜보는 앞에서 몇 숟가락을 떠먹는 척했습니다. 미연이 출근한 후 말순은 죽을 화장실에 버리고 용기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제 곧 최 형사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순은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최 형사가 작은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몰래카메라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곧바로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말순은 주방과 거실 그리고 자신의 방을 가리켰습니다. 미연이가 죽을 끓이는 주방, 보험 서류를 보관하는 거실 서랍, 그리고 제 방에 설치해 주세요. 최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방 선반 위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고 거실 테이블 밑에는 녹음기를 붙였습니다. 말순의 방에도 작은 카메라를 창문 옆 화분 뒤에 숨겼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녹화됩니다. 녹음기도 소리가 나면 자동으로 작동하고요. 배터리는 일주일 정도 갑니다. 최 형사의 설명에 말순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제가 어제 가져간 죽은 어떻게 됐나요? 친구가 오늘 저녁에 결과를 알려준대요. 혹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최 형사는 말순에게 작은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이 전화는 미연 씨가 모르는 것이니 잘 숨겨두세요. 제 번호만 저장해뒀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말순은 전화를 받아 옷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최 형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카메라와 녹음기가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을 수 있을 거예요. 평소처럼 행동하시고 특히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연기는 계속하세요. 최 형사가 떠난 후 말순은 평소처럼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독사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게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죽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와 맛, 그리고 보험 서류는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후 반찬 가게에서 일하던 중 최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 씨,
죽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말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죽에서 수면제 성분과 함께 이상한 화학물질이 검출됐어요. 독극물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계속 섭취하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에요. 말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직은 완전한 증거가 부족해요. 미연 씨가 실제로 죽에 무언가를 타는 장면이나 보험금에 관한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메라와 녹음 기록, 그런 증거를 확보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거예요. 말수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오자 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연의 표정은 어딘가 다른 날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저녁 준비했어요. 말수는 평소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오늘 누가 왔었니? 말수는 일부러 최 형사가 왔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안 왔어요. 왜요? 아닌가. 내가 잘못 기억했나 보다. 말수는 안도했습니다. 미연은 최 형사의 방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 미연은 갑자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봐주실래요? 말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어제 본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 보험 관련 서류예요. 제가 어머니 병원비 같은 거 처리하기 쉽게 수익자를 저로 바꾸려고 해요. 사인만 하시면 돼요. 미연의 말에 말수는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인? 어디에 하는 거지? 미연은 서류의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예쁘게 하셔야 해요. 말수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손을 일부러 떨게 하며 서명란에 펜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휘갈겼습니다. 미연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좀 더 정확하게 써주셔야 해요. 말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내 이름이 뭐지? 미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말순이요. 어머니 이름이요. 말수는 다시 한번 서명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알아볼 수 없게 썼지만 미연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다시 가져올게요. 미연이 서류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거실에 남아 설치된 녹음기를 생각했습니다. 방금 대화가 모두 녹음되었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 미연이 잠든 후 말수는 조용히 최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오늘 미연이가 보험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어요. 녹음됐을 거예요. 잘 됐네요. 내일 아침에 제가 녹음된 내용을 확인할게요. 말수는 전화를 끊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더 많은 증거가 확보될 것입니다. 말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아침에 미연이 죽을 끓이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혀야 했습니다. 새벽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보니 미연이 이미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문틈으로 미연을 지켜보았습니다. 미연은 죽을 끓이다가 갑자기 주방 선반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병을 꺼내 죽에 내용물을 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카메라가 이 장면을 모두 녹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연은 죽을 그릇에 담고 방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말수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자는 척했습니다. 미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죽 드세요.
말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연은 죽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참기름을 더 넣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말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죽그릇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 악몽이 곧 끝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미연이 건넨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일 필요가 없었지만 최 형사의 지시대로 마지막까지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미연은 말순이 죽을 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조금 늦게 들어올 거예요. 약은 꼭 챙겨 드세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미연아.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지내잖니. 미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의 말수는 이제 속지 않았습니다.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연이 출근한 후 말수는 최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오늘 아침에도 미연이가 죽에 무언가를 탔어요. 알고 있어요. 어제 설치한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오늘 저녁에 행동을 취할게요. 최 형사의 말에 말수는 안도감과 함께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독사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가족의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몇 시에 오실 건가요? 저녁 7시쯤 미연 씨가 돌아올 때 맞춰서 갈게요. 그때까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말수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오후 동안 말수는 반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님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부러웠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가족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말순 씨, 오늘 김치 맛이 일품이네요. 단골 손님의 칭찬에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 저녁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 말수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직 미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6시 50분 최 형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희는 지금 말순 씨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간단히 내라고 답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시 정각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죽 데울게요. 미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따라갔습니다. 미연아. 말순의 목소리에 미연이 돌아보았습니다. 네. 무슨 일 있으세요? 말수는 더 이상 치매 환자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렷한 눈빛으로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죽에는 뭘 넣었니? 미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늘 먹던 대로 참기름 넣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미연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약은 드셨어요? 또 헛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미연이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최 형사와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정미연 씨죠? 경찰입니다. 미연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최 형사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윤말순 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할 게 있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말순을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설마 이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미연아. 내가 죽에 독을 타는 장면이 모두 녹화됐어. 미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져서 헛소리를. 말하다 말고 미연은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죽그릇을 집어들고 내용물을 싱크대에 버리려 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하네요. 최 형사가 빠르게 미연을 제지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다가와 미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미연 씨,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연은 발버둥 쳤습니다. 인연이 미쳤구나.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해치겠어요. 어머니가 치매라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경찰은 미연을 진정시키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연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말순은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아들과 결혼했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살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연아, 난 치매가 아니야. 내가 치매인 줄 알고 안심한 거지. 그래서 더 대담하게 독을 탔던 거고. 말순의 말에 미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치매예요. 기억력이 없다고 의사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최 형사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순 씨, 괜찮으세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미연이 집안에 몰래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던 거 알아요?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에? 언제? 최 형사가 주방 선반 위와 거실 테이블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와 여기, 그리고 윤말순 씨 방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죽에 약물을 넣는 장면과 보험 서류에 관한 대화가 모두 녹화됐어요. 미연은 완전히 패배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미연이 경찰차에 태워진 후 최 형사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안전하세요. 저희가 수집한 증거로 충분히 기소될 겁니다. 말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도 미연이가 그랬던 걸까요? 최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예요. 부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말순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요. 고마워요, 형사님.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도 남편처럼 됐을 거예요. 최 형사는 말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내일 경찰서에 와서 정식으로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경찰이 모두 떠난 후 말순은 홀로 집에 남았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빈 방들과 적막한 공기가 말순을 감쌌습니다. 말순은 부엌으로 가서 미연이 준비했던 죽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낼 것 같아서 말순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연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마지막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악몽은 끝났습니다. 말순은 그릇을 싱크대에 버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미연의 체포 이후 몇 주가 흘렀습니다. 말순은 경찰서에 여러 번 불려가 진술을 했고 수집된 증거들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을 되새기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말순은 담담하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윤말순 씨, 이 진술서를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형사가 내민 서류를 말순은 꼼꼼히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미연이 죽에 약물을 타는 장면을 목격한 일, 보험금 수익자 변경을 시도한 일, 그리고 말순이 느꼈던 이상한 증상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말순은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는 손으로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 사망 당시에도 비슷한 정황이 있었나요? 형사의 질문에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남편도 미연이 끓여준 죽을 먹고 난 뒤에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어요.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부검 영장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만약 남편분의 시신에서도 같은 약물이 검출된다면 미연 씨는 살인 혐의도 추가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은 무거운 마음으로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가게는 미연이 체포된 이후 닫혀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진열대와 적막한 공간이 말순을 반겼습니다. 말순 씨, 괜찮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말순은 돌아보았습니다. 이웃 최영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영자야, 고마워. 괜찮아. 정말 놀랐어요. 미연 씨가 그런 짓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최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처음엔 내 감이 틀렸기를 바랐어. 그런데 어떻게 알아차리셨어요? 다들 말순 씨가 치매라고 생각했는데. 말순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 그리고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메스꺼웠지. 그때부터 의심했던 거야. 최영자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더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순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자 맞은편에 미연이 보였습니다. 교도소 수의를 입은 미연은 예전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피고인 정미연은 시어머니인 윤말순 씨에게 수면제와 독성 물질을 섞은 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살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은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시아버지 윤정호 씨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살인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윤정호 씨의 조직에서도 동일한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말순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의 죽음도 미연의 소행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증인 윤말순 씨, 증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순은 천천히 증언대로 나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검사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피고인이 죽에 이상한 물질을 타고 있다고 의심하셨습니까? 약 2달 전부터요. 죽에서 이상한 금속 냄새와 쓴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제 착각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 같은 맛이 나서 죽을 몰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척 연기했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미연이가 제가 치매라고 생각하면 안심하고 더 대담하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검사는 증거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순이 냉장고에 모아둔 죽 샘플들과 화장실에서 발견된 약물이 담긴 통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변호인의 반대 신문도 이어졌습니다. 윤말순 씨, 정말로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초기 치매 진단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력과 판단력은 여전히 정상이었어요. 혹시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이 혐의를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까? 말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미연이는 제 며느리였고 아들이 죽은 후에도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미연이를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미연이가 죽에 독을 탔고 그것은 카메라에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증언이 끝나고 미연의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더 이상 돌볼 수 없다는 절망감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신감정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명백히 계획적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며 이미 시아버지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중한 범죄를 감형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가 미연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미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볼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고 어머님의 상태는 점점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치매에 걸릴까봐 두려웠어요. 죽음이 어머님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연의 말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말수는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의 눈빛에는 진심이 있는 것 같았지만 말수는 이제 그 거짓된 진심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2달간 계속되었습니다. 말수는 모든 재판에 참석했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정미연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미연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말수는 복잡한 감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살인자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말순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말순 씨, 소감이 어떠십니까?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순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최 형사가 다가와 말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순 씨, 정말 대단하셨어요. 치매 연기를 하시면서까지 증거를 모으셨으니. 말순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난 죽을 줄 알고 연기했어요. 최 형사는 말순의 말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은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말순은 집을 정리하고 지역 노인복지센터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더 이상 혼자 넓은 집에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말순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말순 선생님, 오늘은 어떤 반찬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복지센터 활동 중 하나로 말순은 반찬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랫동안 운영했던 반찬 가게의 경험을 살려 다른 노인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무생채를 만들어 볼까요? 겨울에 먹기 좋은 반찬이죠. 참가자들이 모여들어 말순의 시범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말순은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가 식당에 모였습니다. 말순은 예쁘게 담은 죽그릇을 들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제 죽은 말순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순이 직접 만든 영양죽은 복지센터에서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말순 씨,
이번 주말에 TV 인터뷰 있다면서요?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노인 학대와 안전에 관한 프로그램이래요. 제 이야기가 다른 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주말이 되어 말수는 방송국에 나갔습니다. 딸 수연도 미국에서 특별히 귀국해 함께 했습니다. 수연은 그동안 어머니를 믿지 않은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은 며느리의 독살 시도를 용기 있게 밝혀내신 윤말수님입니다. MC의 소개에 말수는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님, 어떻게 의심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입맛이 없어졌죠. 점점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느꼈고요. 그런데 어떻게 증거를 모으실 생각을 하셨나요?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을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치매 환자로 오해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치매인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직 다 기억해요. 말순의 당당한 한마디에 스튜디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말수는 수연과 함께 복지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식당에서는 다른 노인들이 말순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말순 선생님, TV 봤어요. 정말 용기 있으셨네요. 말수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죽그릇을 펼쳐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끓인 죽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노인들은 기쁜 표정으로 말순이 나눠주는 죽을 받았습니다. 말순은 그들의 행복한 표정을 바라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말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 밝은 대화 소리,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움 없는 일상. 이제야 진짜 행복한 것 같구나. 말수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의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